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전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시면서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너희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산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은 어디서 맛을 냅니까? 음식 속에 넣어야 소금이 소금의 맛을 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주님께서 소금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절망적인 대한민국을 극점에서 구한 백선엽 장군과 같은 신분이요 생명입니다. 조금 전에 나영수 목사님께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자. 네. 그 품앗이라는 게 우리 시골에서 나눈다는 데 네. 공동체 정신이고 이것이 사실은 지금 하신이랑 거의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6.25 전쟁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GDP, 1인당 GDP가 아프리카 그 가나라는 나라보다도 적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GDP가 아프리카 55개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해서 이렇게 아주 국제사회 선진국을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큰 덕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6.25 전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뒤에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저도 어려서 6.25 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참 어렵게 살았는데 거기서 준 밀가루 또 우유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감사편지 운동을 쓰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결청하고 합해서 뽑은 아이들을 데리고 참전국을 순방을 합니다. 유튜브 유튜브에 품앗이 운동본부 치면 우리가 세계를 돌고 미국을 돌고 한 거 지난 7월에는 유타주 라스베가스 2군데를 돌고 왔고요. 내년에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7년 전에 갔었어요. 금년. 금년. 올해 10월 달에. 왜냐면 70 단장의 능선
승전 기념을 파리에 개선문에서 행사한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한복을 입고 선언을 해달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품앗이라는 게 이쪽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품앗이라니까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는데 요즘에 외국에서 우리들이 가면은 너무나 큰 환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르트시 2기 소위 출신입니다. 여기 대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필 제가 부임한 데가 1사단 17포병대 됩니다. 바로 백선엽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둔 그 전쟁 현장에 있던 수화의 가장 큰 중요한 부대가 17포병대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미동맹 60주년 때 미국의 그 당시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가 감사 행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특히 허가 받아가지고 거기 대표로 정부 대표로 제가 아링턴 국립묘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식적인 정부 대표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혀 있고 그 옆에 백선엽 장군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오바마가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하는 걸 그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들이 그렇게 한국을 도와줘서 이렇게 큰 나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거기 있던 내빈들이 전부 백선엽 장군에게 몰려가서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백선엽 장군이 미국에 어떻게 비춰진 인물인가. 그냥 그 양반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아주 그냥 역사적인 아주 위대한 장군으로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돌아가셨을 때에 여기 국립묘지에도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다시 백선엽 장군이 이제 부활이 되는 데 대해서 우리 기념사업회가 그동안에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하늘의 변이 되어라는 책을 최학철 선생님께서 그걸 쓰셨고 또 지난번에 전투도 책도 쓰시고 그 홍보라는 걸 말할 수 없이 아주 부각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힘을 더 내서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를 크게 해서 정말 한국의 위대한 영웅일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나라의 보배요 세계적인 보배다 하는 측면에서 함께 금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새해 기쁨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영재 장관님은 진짜 국회 사선하시면서 깨끗하게 잘 오신 게 참 감사드리고 또 방송통신위원장 하시면서 이용기입니다. 제가 지각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도 한 15분 지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백선엽 장군님하고 저희 장교들하고의 그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들 부자 지간 또 스승과 제자 그래서 사제 지간 이런 개념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이순신 장군님 못지않게 늘 품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는 사실은 종교인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군 출신보다는 민간인들이 훨씬 많으신데 우리 군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항상 우리 그 양성전 목사님이 이 일로 저를 불러줄 때는 기쁘게 뛰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선엽 장군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 단어를 이 오기를 다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번 우리 천주교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우리 성당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날 예배를 하기 전에 또 미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꼭 성서를 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 보니까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총 11월 26일까지 행사를 8번 하도록 되어 있네요. 11월 26일 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행사를 하고 또 올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할 때마다 이 백선엽 장군의 전쟁사 이 군사용어로는 전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 한 토막씩 좀 분미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관례를 하나 세웠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불러서면 나를 쏴. 요 시간에, 시점의 상황을 전사로 한 3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날은 1950년 8월 23일이었어요. 여러분, 다부동은 알지만 백선엽 장군께서 내가 불러서면 나를 쏴. 라고 말씀하신 그 고지가 이름은 잘 모르시죠. 유학산이거든요. 유학산. 유학산. 네, 다부동 유학산입니다. 고일대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높이가 839고지입니다. 예반은 839고지. 이때 이 고지에는 어떤 부대들이 지키고 있었느냐 하면 한국군 1사단제 1개 대대 김재명 소령이 대대장. 그 다음에 괴뢰군의 전차가 올라가는 데는 미군 전차 1개 대대가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군 대대장이 마이클 레스 중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학산을 총 9번 뺏기고 뺏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민군은 3개 사단이 변했어요. 싸그리 사라졌고요. 우리 한국군은 1사단은 총 8,800여 명 중에 4,8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중에 약 3,500명 내기 일대가 부상을 하고 그리고 한 4,500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전사자는 이미 다 가진 상태니까 4,000명 그리고 미군 기타 해서 6,000명 정도가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 장군께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급 8군 사령관이 씩씩하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당신이 왜 불러나? 당신 부하들은 지금 전부 철수하고 납니다. 그러면 내 부하들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레스의 전차가 돼서 철수할 테니 그리 하시오. 라고 분명을 합니다. 그렇게 딱 붙잡고 사령관님 잠시만 기다리시오.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숨에 뛰어서 839고지 7분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이 사단장님이 가서 보니까 김재명
김재명 대대장이 모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부하들하고 탈탈탈탈탈 밑으로 산, 오지의 산으로 내려오고 있었어.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이냐 대대장. 이제 웁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대대장이 무릎 꿇고 죄를 이제 처결을 해주십시오. 제 머리에 총을 쏴주십시오. 저는 부하들 데리고 지금 철수하고 있으니 명령 불복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여기서 처결 이렇게 하고 무릎을 탁 꿇습니다.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쫓아온 것은 너희들을 돌아러 오기 위해서다. 얘기를 좀 듣자라고 하니 무려 7번, 이게 마지막까지 9번이잖아요. 7번 뺏기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실탄, 식량 몽땅 다 날아가고 부하들도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없고 남은 몇 명만 데리고 이제는 더 이상 버텨봤자 의미가 없으니 그냥 부하들 몇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빠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라고 정신이 바짝.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은 병력 6천여 명을 수습을 합니다. 어쨌든 사단장이 여기 있죠. 그래서 주먹봉 하나씩 다 매겨가지고 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물러서봤자 바다로 가서 빠질 수 있는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에 여기서 죽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 그러니 집이 그리운 놈, 자식이 그리운 놈, 부모가 걱정되는 놈은 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혹시 가다가 내가 그걸 먹고 물러서면 너희들이 뒤에서 나를 죽라. 이게 이제 나의 명령은 하나뿐이다. 돌격하고. 그래서 이제 종국방파 바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9번째 전투에서 유학산을 탈취하고 하는 전투. 어때? 그 상황이었다. 이 어기가 딴 데서 나온 건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 거 혹시 누가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자신 있게 이홍기 대장이 얘기했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촉강 소서 광운대 경영대학원장 홍대순 위 사람을 백선장군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6년 1월 7일 백선장군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송영근 한규성 대표. 저는 백선영 장군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한민국 대동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피에 이미 그 정신이 장착되어 있는데 한 축은 자유, 위기에서 구했던 우리 그 이사님 말씀하셨던 위기에서 구했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화에 굉장히 촉매 역할을 하셨다. 박정희 대통령을 구하셨던 사실 유명이시기도 하니까 산업화와 자유주의 두 가지를 큰 축을 갖고 그 어깨 위에 대한민국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철 장군님의 정신이 저는 대한민국의 보석이기도 하지만 지구촌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부분에서 이제 군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 경영 그리고 사회 그다음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마 또 우리 기념사업회가 많이 하시는 일 중에 또 하나로 자리매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선영 장군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에 대한 철학을 그 포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흔적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송 장군보다 높은 병장 출신이라서 사실 그래서 또 이게 그 장군분들과 장교분들보다 또 민간 사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민간인 분들에게 제가 또 걸어봤던 경험과 그다음에 경력을 바탕으로 일반 학생들에게 우리 백선 장군의 정신과 그 철학 그거를 우리 모두가 받아 안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북부 창출에
제가 볼 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자리에 여기 계신 정말 산주역이신 우리 기념사업회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이고 앞으로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영위원 축하드립니다. 운영위원은 의무가 있어요. 기념사업회 회의 때마다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 모든 의사결정을 같이 하셔야 되고, 월 자동이체로 10만 원 내 자동이체 회비가 있습니다. 사진도 열심히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 임여원 덕분에 5년이 넘었지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작년에 행사도 잘했습니다. 기념예배도 잘 드렸고, 9월 달에는 미군 실종 장병 이름 부르기 행사를 했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전쟁기념관에서 그 명단을 우리가 입수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할 때, 그때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도 했어요. 시민 참여, 미군 실종 장병 7,697명, 7,697명인데 지금 한 7,400명 되는 그 인원을 부르면서 한 행사. 이게 참 우리가 은혜를 갚는 나라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됐고, 이 행사를 이제 매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회를 그동안 못 해가지고 섭섭했는데 제 5회 소음악회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큰 행사를 했고, 금년 행사는 교회 유인물이 있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이제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유인물대로 별 의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하고 이제 그 실종장병 이름 부르는 행사도 같이 넣어서 합니다.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그 이명호 교수님 오셨는데, 이명호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장로한창단 단장이시면서 우리 음악회 할 때 같이 이렇게 참여도 하셨어요. 같이 참여도 하셨고, 또 이번에 크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백설장군 기념사업회 오늘 처음 오셨지만은 그동안 활동을 같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운영위원으로 모셔야 되겠고, 우리 물망초 저기도 그동안 음악회랑 이렇게 참여하셨고 해서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싶고, 또 우리 그 이집트 발전협회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국의 영웅 뭐 해가지고 우리 백설 장군을 표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소망이 커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보동에서 졌더라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유럽까지도 평화를 위협받게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은도 세계 1위 백설 장군, 그 일에서 이만한 쓴 겁니다. 이게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국으로만 끝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탑국가로 지금 했는데 우리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영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이분을 세워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 소명을 같이 이뤄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당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백선을 장군님을 기념하는 이 행사를 하는 오래됐지만 우리 공산당 신약 이후에 근 100년 동안을, 100년이 근 80년 동안을 우리가 공산당한테 시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멀지 않아서 끝날 시기가 곧 돌아옵니다. 여기에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옛날서부터 5천년, 6천년 지내오면서 수변 국가를 전부 자기네 중국의 한 복속 그런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힘을 아시아로 뻗쳐서 아시아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갔다가 지금 남미로 갔는데 그것이 이제 이게 비행가 때를 잘 못 만나가지고 남미에서 마두로라는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며칠 전에 참패한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거 다 중공의 정책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태를 보면서 제일로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사람의 운명도 저는 그걸 보면서 멀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숨적이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실질적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금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우리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할애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년 새해에는 타부동 전투의 후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욱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우리 회원들에게 더 좋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기념사업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 안보에 더 힘쓰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제 즐거운 오찬을 통해 신년 할애회의 덕담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오찬을 준비한 귀한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사 주세요. 식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홍대순 교수님을 운영위원으로 그렇게 영입한 거 아주 네, 우리 백선엽 장관 기념사업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봤고요.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영화도 했고 근데 타이밍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학절 작가님의 그 단편 소설집을 하면서 이렇게
예, 소음악회죠. 예, 예. 예, 그것도 아주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는 고문이기 때문에 고문은 이렇게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면서 가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뭐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꼭 이 마차 수레가 말을 끌고 가는 대로 해서 이걸 할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잡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이제 물론 군인들이 뭐 한 건 많지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학도병들이 그 당시에 자진해서 그렇게 나온 그 학도병들을 한번 우리가 그 정신, 그 젊은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국가안보에 그 헌신하신 그런 정신을 굉장히 많은 학도병이 그때 동원이 됐고 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또는 그 확실히 내가 기억이 없는데 그 지게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자기 자식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탄약도 날라야 되고 식사도 밥도 날라야 되고 뭐 다 날라야 되는데 그걸 그 지게를 지고 부모들이 나서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발굴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전쟁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자진해서 지게를 지고 탄약을 나르고 군수물자를 이렇게 산에 나르는 이런 역할을 한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백선엽 그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거든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요. 네. 홍규선 우리 회장님이 하고 음악 관계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백선엽 장군님을 오페라를 하면 어떠냐 해서 그 인연으로 사실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저는 살다 보면 우리 가슴에 하나님 외에 그래도 마음에 영웅이라고 한 분 정도는 모시고 싶었어요. 물론 그 전에 많은 분 선민들이 계시지만 되게 요 당대에 그래도 백선엽 장군님의 그 전투사를 보면 아까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리더십도 중요하고 또 기독교에서 정말 그 장례를 기도식으로 마치셨다는 거에 대한 그 사실 믿음과 확신과 또 희망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어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언니가 미국에 사시는데 대장암 4기 말기에 그 선고를 받고 한 달 내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급히 미국에 다녀왔어요. 그때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내 가슴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망, 소망이 있으면은 좀 그분이 부산 유엔 참전 기념관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세계 오직 탐험에 195개국을 다닌 오직 탐험가 고용복 회장님이 부산에 계십니다. 다만 이번 그 주제가 되면 그분을 오철해서 산 정언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작년 본토도 부산할 때에 그분을 통해서 유엔 기회가 돼서 저희가 행사를 멋지게 잘했습니다. 존경하고 보고 싶은 우리 백선엽 기념사업회 귀한 여러분,
그리고 백선엽 사업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산을 대표하여 인기 깊은 2026년 백선엽 장군 기념사태 10년 할애회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애들한테 생뚱맞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 말이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생뚱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근현대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쫙 해가지고 딱 애들한테 이거 심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 후세 교육을 위해서 꼭 제가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스토리텔링을 할 테니까 꼭 기억하셔서 손주나 또는 아들이나 또는 옆집 중학생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1948년에 7월 17일이 재헌국회가 일어나가는 다 압니다. 수동도 알고 1948년 7월 17일 날 중앙청의 한 반에 그러니까 국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국회의원이 왔는데 원래 우리 헌법에는 300명을 뽑기로 했는데 남한만 먼저 200명을 먼저 뽑기로 했는데 200명이 와야 되는데 그날 출석을 부르니까 198명밖에 안 왔어. 얘들아 2명이 어떻게 됐을까? 돌아가셨나요? 아니야. 지각했나요? 아니야. 2명을 못 뽑았어. 제주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난리를 쳐가지고 투표수를 습격을 해가지고 이 남노당이 투표수를 습격해가지고 2명을 못 뽑았어. 결국은 200명을 못 뽑고 198명만 먼저 뽑았어. 그게 제주 4.3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198명을 뽑는데 이게 투표를 하는데 사람을 못 보면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선거가 흔들린 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걸 딱 제압을 하려고 여수에다가 군인을 쫙 모았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제주로 파송을 해서 그 가가지고 그 선거 개판 친놈들 다 잡으려고 달렸는데 그날따라 다 장교들이 다 밖에 나가서 자고 있는 사이에 그 하사관 한 명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아니고 여수 순천 주둔 군인 반란 사건이야. 여수 순천이 고향인 사람들 너무 피해가 많은데 여수 순천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고 여수 순천에 주둔했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막 그냥 광주로 쏟아지고 하는데 너희들 손양한 목사님 잘 알지? 사랑의 원들 그 아들 죽은 거 알지? 그때 그 반란군들이 가가지고 아들 죽여가지고 그 아들 이런 거야. 그리고 나중에 6.25 때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손양한 목사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계속 혼란이 일어나니까 1948년 9년도에는 전부 양키고 미군들 가라 이게. 우리나라 1948년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됐으니까 이제 미군들 가라. 온 전신에 그런 반란 미군에 대한 반대 여론인가 미국 사람들이 가겠다. 그럼 좋아. 그래서 1949년 6월 30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전투 병가들 다 떠납니다. 1948년 6월 30일. 그러고 나서 49년 19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6.25요. 1년도 채 못 돼서 6.25가 터진 거야. 다 떠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해서 우리나라 살려달라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있던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어.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미군들이 3일 만에 돌아가신 사람도 있어. 오산 전투에서 오자마자 이 전투가 죽지 않고 해가지고 오산 전투에서 3일 만에 1950년 6월 28일이죠? 28일이 아니고 7월 며칠이면 7월 8일쯤 될 겁니다. 7월 5일. 7월 5일인가요? 네. 7월 5일쯤 3일 만에 돌아가신 미군도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후퇴 하다가 결국은 낙동강까지 밀려갔어. 낙동강까지 밀려갔는데 그때 워커 장군이 스탠드 오어 다이 거기서 서 있든지 죽든지 하라는 명령이 딱 내려오면서 그때 우리 백선엽 장군이라는 사람이 사단장이었는데 이 아부동 전투에서 끝끝내 아까 이제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좀 되는 조금 스토리를 듣는데 거기서 나라를 지켜가지고 결국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대사에 대한 것들은 꼭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춘천 반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스무스하게 됐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숫자와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거는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지만 날짜는 그 날짜가 숫자와 날짜는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그 백선엽 장군까지 오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손주들한테 그대로 좀 전달을 해주세요. 가을날 우리 이모 교수님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영락 우리 백선엽 기념장군이 어느 교회 출신인지 아세요?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영락교회 출신 우리 영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고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님 오래 하시고 이제 그 또 교수님 중에서 명예 교수로 또 발탁되시고 지금은 그게 스마트 헬스케어 그게 또 지금 큰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 전쟁 기념관에서 우리 연주했던 연세 장로 중창단 단장이십니다. 우리 교수님 큰 박수로 한번 좀 박수로 제가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하고 연계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제가 잠시 앉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945년 7월 17일생입니다. 그래서 해방 중인데 제가 5살 때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버님이 안 계세요. 그 어머님께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좀 가셨다고. 며칠 후 얘기를 들으니 해방 이후에 민주진영 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전쟁이 나니까 살생부에 올려서 이제 급하게 되니까 아버님 일행은 7살 이상 된 그 활동했던 남자들하고 그렇게 해서 연탄도로 6월 26일 피난을 가시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제 동생, 저희 식구는 그냥 전쟁 중에도 북한에 있었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이고. 그런데 가끔씩 국방군이라는 분들이 저희 집에를 서너 개 잠깐씩 들렀다 갔어요. 이것도 나중에 아는 거는 그 당시에 옹진반도에 특공 작전하는 부대가 연동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백선엽 장군이고 그 동생 애기. 예, 그 다음에 보는데 동생이 백인엽 장군이 계시는데 저희 제일 큰 고모가 백인엽 장군 시야에 거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공작전을 오는 군인들에게는 작전이 뭐 끝나고 나올 때에는 꼭 저희 집을 들러서 가족 확인을 하고 나가라. 그렇게 돼서 저는 그 국방군 아저씨들 올 때는 마음을 놓이고 주로 이제 밤중에 와요. 낮 시간에 인민군들이 저희 집 다니면서 어제 국방군 왔었냐 그러면 저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게 제가 하루의 일과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무척 추운 날인데 어머니가 이 손바지를 옷을 입히고 뭐 귀걸이 또 모자 그리고 버선 신기고 신발 신기고 데님으로 막 묶어요 이거. 왜 이러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밖에 나가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말하지 말고 울지 말고 소리 내지 말라. 그 소리 내면은 인민군한테 붙들려 소리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 없고 머리에는 보따리 하나 치고 그러고 서서 기다리는데 밖에서 떡떡 소리가 나요. 문을 여니까 국방군 아저씨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군인 한 분은 앞에 앞장서고 한 분은 맨 뒤에. 근데 어머님이 외양간을 가시더니 큰 황소 한 마리를 고삐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고 그냥 어머니 이 소를 왜 가지고 와요? 했더니 군방을 한 대 놓으시면서 말하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닷가까지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 5km나 됐을 것 같아요. 그 바닷가로 그냥 나오는데 그게 바로 1951년도 일사후퇴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나왔는데 군인 아저씨가 이 플래시 가지고 바다에다가 반쪽반쪽 신호를 보내니까 바다 쪽에서도 답신이 와요. 그러니까 군인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반쪽 들어서 어깨에다 무덤을 태우고는 그냥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도 다 들어가고. 한참 들어갔더니 물 위에서 부릉부릉 소리가 나요. 보니까 거기에 탱크같이 생긴 큰 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 다 탔죠. 타고는 뭐 또 있는 분이 호사격을 수도하니까 타자마자 그냥 배가 오르게 돼요. 한참 있다 그냥 번개처럼 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다 봤더니 저희가 배 좁은 탱크 안에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 저기 계시고 동생이랑 이쪽에 군인 아저씨 한 두세 분 있고 근데 우리 황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기어가가지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우리 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군인 아저씨 여기 오라고 그래. 갔더니 기둥에 고삐만 묶여있고 손은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트니까 내다보니까 소가 바다 위에 떠서 오는 거예요. 태양을 치네. 그래서 한참 오다 보니까 바닷속에 큰 산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바다 위에. 무슨 산이 바닷속에 있는가.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선이죠, 모강. 이 수륙양육용 탱크라는 걸 나중에 알았으면 제가 커가지고 그 수륙양육용 탱크를 타고 모선에 와서 군함으로 올라가서 소도 이제 군함에 싣고 그 옆통도에 와서 가족이 다 만났습니다. 이산가족이 안 되고 그 다음 얘기는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일사부터 그래서 백선엽 장군, 백인엽 장군 그 형제들이라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고 그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 한기성 장군님, 노재환 목사님 두 분이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에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걸 알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김물성 목사님이 수백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아, 내죠. 그랬더니 백선엽 장군께서 소천하셨는데, 저기, 현대 아산병원에 진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유로 예배를 김영성 목사님이 드리러 가시는데, 연세 드신 장모님들 좀 같이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유로 예배 주는데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뭐 필요한 일 있을 때는 연락 주시면 제가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24년도에 백선엽 장군 기념 추모음악회를 할 때 지금 연세 장로 찬양단이 잘 못하지만 나이 장로들이 연습들이 많은 거니까 백 장군님이 너무나 잘 하시고 그래도 이 찬양단이 출연해서 찬양 주고 부르고 그리고부터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백장군님 같은 분이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예전 시대 1500년 시절에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조국을 지켰지만 1500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와서는 백장군 같은 분이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 얘기를 제가 미국에 가서 또 들었는데 작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저희 연세대학교 창립 140주년이어서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유적지를 방문해서 댄스 콘서트를 한 일주일 했습니다. 그 마지막 그 프로그램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도 뭐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지만은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그 참전용사 그 메모리얼 파크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어레인지를 해서 가서 참배를 하고 양국 국가 부르고 미국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미국의 민요 그걸 한 6곡 준비를 해서 거기 가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걸 했더니 우리 황기선 장로님하고 노재현 목사님이 우리 저 한국전쟁 기념관 공원에서 그때가 이제 이 리멤버 데이예요, 미국에. 그래서 실종한 장병들을 호명하는 거기에 참여를 해서 찬양도 좀 해달라고 그래도 제가 워싱턴 DC에서 찬양했던 곡을 그대로 가지고 지난해 9월 20일 용산 전쟁기념공원에 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또 감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캠프를 우리가 수혜를 하자. 가서 이제 댄스 콘서트를 하자. 그래서 또 섭외를 한 3, 4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는 다음 달 2월 2일 날 평택 그 캠프에 오프닝 채플이 2월 2일 날 11시 반에 있는데 거기에 저 연세장으로 찬양단이 지금 아직 최종 컨포메이션은 아직 안 되지만은 그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차원이지만은 저희는 좀 대한민국을 지키고에 인당에서 희생되신 미군 장관 물론 뭐 이게 참정군 수령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작년에 미국 그 와싱턴 DC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기록된 걸 보니까 1950년 6월 27일 날 미군이 첫 부산에 첫 상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3년 7월 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연인원이 176만 4,800명이 참전을 했고 그중에 약 3만 6천 명이 전사했고 또 이제 미규현 영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438명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확인이 될 때까지 우리 연세 장로 찬양단은 백선의 기념 사업에서 하는 거기에는 동참을 하자. 그러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아버님 제가
연세대학교에 같이 취직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인 내조설가노 강화자 교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저희 집사람도 김자경 교수님 제자인데 김자경 오페라단을 그 제자들 중에서 강화자 교수님이 저는 제자 아니에요. 설선해서 김자경 오페라단을 맡으셔서 너무 감동이 됐고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가까이 지내도 여기서 또 뵈니까 모시겠습니다. 6439기십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강웅식 선배님보다 2년 후에 31호 인간이고요. 주로 정보사에서 계속 그 인간정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인들도 계시고 또 육사 선배님도 계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특히 그렇지 않은 또 여기 민간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F자십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여튼 이렇게 좋은 만남이 됐는데 좀 나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줄로 가능해요? 하나, 하나, 둘, 셋. 네.